자, 오늘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사건의 개요 이렇습니다. 그 선장이 선박에서 오징어 잡이배인데 선장이 가혹행위를 좀 많이 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중에 어민 3사람이 자그마치 16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조타실에 있는 선장을 찾아서 망치로 살해를 합니다. 선장을 죽였으니까 이 어민들이 가만 안 있겠지? 공안에 끌려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3명이 16명을 죽이지? 이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야간이었고 근무교대가 있죠. 근무교대를 한다고 2명씩 계속 불러낸 거예요. 2명 불러내서 또 죽이고 또 2명 불러내서 또 죽이고,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모두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까지 완벽하게 인멸했습니다. 이 증거가 완벽하게 인멸됐다는 것은 살해 도구라든가 혈흔 같은 것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통념하고 좀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귀순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단 김책항으로 들어갑니다. 김책항으로 들어가서 오징어를 일단 팔아요. 배에 가득한 오징어를 팝니다. 팔면 돈이 생기겠죠? 이 돈을 가지고요, 도주 자금으로 쓴 겁니다. 도주 자금으로 쓰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 그래 공안에 잡혀서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도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 그럼 북한에서는 잘 됐을까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에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갑자기 다시 배로 올라타서 황급히 도주를 합니다. 일단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남으로 계속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때쯤 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얘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만약에 여기 오더라도 받아주지 말자.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법정에 세웠을 때 증거가 다 없고, 그리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법으로 다스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무죄가 나오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웃으로 두고서 관리를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를. 어쨌든 간에 남한으로 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해군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뭘 했냐면은 다시 북으로 도망갑니다. 얘들이 귀순할 의사가 있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뛸 듯이 기뻐하면서 드디어 우리는 살았구만 하고 귀순을 했겠죠. 아니요, 다시 도망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틀 내내 지치지도 않고요, 남으로 갔다가 해군 만나면 또 도망가고, 그러다가 북한 애들 만나면 다시 또 남으로 도망오고, 왔다리 갔다리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에 우리 특수부대 특전 요원을 선박에 투입해가지고요, 이들을 제압을 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뭘 잘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부로 우리 땅을 밟을 때까지 계속해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귀순 전향서인가 뭐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할 수 있었던 일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요, 국정원 혼자 알아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통일부 혼자 알아서 할 수도 없고요, 검경 뭐 수사기관 정보기관 다 모여가지고 일단 조사는 했어요.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죠. 통일부가 추방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7일에 2명을 판문점에서 북측으로 추방을 한 것이죠. 오늘 통일부가 보여준 그 영상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약간 애매한 개념? 귀순의 진정성이 뭐가 중요해? 막판에 귀순 의향서 썼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귀순자가 아니니까 그냥 남북을 왔다가리 갔다리 하던 그냥 도주범입니다. 도주범. 이들이 원하는 것은 남한 정부도 북한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제3국으로의 망명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냐? 지들이 말한 대로요, 북한 산속에 숨어 사는 거를 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북한 산속에 숨어 살 수 있는 카드가 사라졌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사형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귀순하겠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단한 사건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냐, 쟁점들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3조를 위반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얘기는 이 헌법 3조를 위반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나오는 그 서브 쟁점들이라서요, 이걸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헌법 3조는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게 선언적인 얘기죠. 헌법 만들면서. 아니,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나라인데 그때 이미 북한이랑 대한민국이랑 다른 나라라고 다 된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중에 평화통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북한은 북한이고 우리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5천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정치적인 이유로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니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한반도 위쪽을 강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집단이야, 국가가 아니야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따라가면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그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민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뭔 개소리예요 그게.
그저 선언적인 한 줄입니다. 이거는 헌법 판단은 헌재나 대법원에서도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직 못 바꾼 헌법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왜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하지 못하고 테러 단체인 북한에 넘겼냐? 북한에 넘겼으니까 이 북한에 넘어가면 분명히 사형당할 텐데, 그러니까 이거 살인 교사 행위다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을 국가로만 인정한다면은 지금 나머지 문제들은 다 문제가 아니에요. 다 끝난 얘기를 또 끄집어서 그냥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쟁점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3호 주얼리호 사례인데, 3호 주얼리호 사례가 뭐냐? 3호 주얼리호가 예전에 그 피랍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기억을 하실 텐데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우리 해군 고속단정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갑니다. 어둠에 갇혀 시커멓게 보이는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호입니다. 해군 특수전 여단 UDT 요원들을 태운 고속단정이 다가갑니다. 해군 링스헬기의 위협 사격. UDT 요원들이 로프를 타고 3호 주얼리호에 오릅니다. 여명과 함께 주변이 밝아지자 본격적인 제압 작전에 들어갑니다. UDT 요원들의 거친 숨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올라가! 간다! 대기해, 계단 밑에 대기해! 무장한 UDT 요원들이 조준하며 접근하자 해적들은 두 손을 들며 백기투항합니다. 당시에 소말리아 해적들과 그 마호메드 아라이 이런 놈들이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무기징역형. 자, 지금 수구 집단이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그때는 왜 이 사람들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했어? 그리고 지금은 왜 안 해? 왜 북한에 그냥 넘겨줬어?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당시에 아덴만 여명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들을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한 이유는요, 주권수호이기 때문에. 주권수호. 우리 국민을 납치해서 테러한 새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우리나라 손으로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서 재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 진영이 한다는 소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불쌍한 가해자들, 이 불쌍한 살인범들을 왜 재판도 없이 북한에 넘겼어? 이 북한에 넘어가면 죽을 거 아니야 하고 징징대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 손으로 사형시켰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죽었던 16명의 북한 어부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 사형시킨 걸 뭐 문제 있어요 그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서. 지금 수구 진영에서는 죽었던 이 북한 어민 16명에 대해서는 전혀 이입을 안 하고 있고요. 살인범 3명에 대해서만 지금 이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명도 아니죠. 2명이죠. 자, 그리고 법 얘기 자꾸 하는데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에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구 세력들이 이 법에 대해서 지 맘대로 또 해석을 하고 있죠. 탈북민들에 대해서 경제적 보호를 안 한다는 뜻이지 강제 북송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야지, 보호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경제적 지원을 한다고 어디 나와 있습니까? 또 이제 쟁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수사 자료를 다 입맛에 맞게 왜곡했을 것이다, 조작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이 문제도 당시에 그 국회 정보위에서 국힘애들 있죠. 국힘애들도 다 와서 보고 받았고요. 통일부가 대국회 보고했던 자료들이 그대로 다 있고요. 왜곡도 반드시 증거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왜곡했다고 우기고 싶으면 왜곡한 증거를 갖고 오면 됩니다. 정부 자료의 왜곡에는 반드시 기록으로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북한이 뭐 흉악범들 송환해달라 뭐 이런 얘기 요청 자체를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방금 국내법 얘기했는데 국제법상으로요 똑같습니다. 비정치적인 중대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냥 범죄자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란 거는 다 판례들이 중요하잖아요. 전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단 한 번도 북한 주민을 상대로 우리 법원에서 재판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된 이후에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죠. 근데 지금까지 없던 사례를 갑자기 막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하라고요? 그럼 그때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런 흉악범들을 왜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받겠냐,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지랄을 했겠죠. 이거는 이해운과 김무성이 이미 다 얘기한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보위의 국힘 의원들도 죄다 적절하다고 평가했고, 그때 이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짚어봐야 될 게, 이 북한 어민은요 짜고 치고 강압적인 고문받고 그렇게 해서 증언을 한 게 아니고요. 오자마자 격리해서 찢어져서 각자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의견이 다 일치했습니다. 범행 수법이나 16명 죽였다, 숫자까지 다 똑같고요. 똑같은 진술을 썼습니다. 주성아 기자, 탈북자인 주성아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장관이 된 윤석열 캠프에 모 인사가 있다고 했는데 누군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캠프에서 주성아 기자한테 이 문제를 자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애들이 처음부터 준비한 거예요. 요거 어떻게든 범죄로 만들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주성아 기자가 이 상자는 열지 않는 게 좋다,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를 지지율 반전을 위한 카드로 쓰고 있답니다. 지지율 떨어질 거 걱정했으면 지지율 올릴 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예 없었다는 얘기죠, 윤석열 정부가.